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마트 가서 이 겨울에 많이들 사 먹는 과일 좀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딸기를 참 많이 좋아해서 딸기를 저를 참 많이 사긴 하는데 정말 이 한 팩의 가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10,000원 후반대면 저렴한 거고 거의 20,000원 돈을 넘어서더라고요. 정말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 외에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집 마련 고민해야 할지, 재테크 고민해야 할지 걱정이 늘어만 가는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와 함께 나누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저희와 함께 재테크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집값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연말 다가오면서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또 이 시간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문자 주신 사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832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도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곧 조합 설립 인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역주택조합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정확한 번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말씀 안 하셔서 일단 동작구 상도동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보다 중요한 게 지역 주택 조합, 그러니까 지주택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주택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또 지금 조합 설립인가 전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한번 좀 짚어보죠. 그래서 일단 지주택이란 지역주택 조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업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사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일단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개발 사업지에 있는 지역을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조합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 내에서 서울이라면 서울 사시는 일정 요건이 무주택이나 또 1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소유자라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합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그 조합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지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도 틀리고 근데 조합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절차는 없고요.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착공이에요. 말을 하자면 단계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는 이런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합 설립인가 지금 직전이라고 했는데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진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은 지금 사용권을 한 80%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토지는 한 15%만 확보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65%의 사용권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80% 사용권이 확보가 된다면은 사용 승낙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하죠. 이게 진행이 됐을 때는 95%의 이제는 사용 승낙이 아닌 95%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의 토지를. 그래서 95% 매입이 사실은 쉽지 않겠죠. 외부에서 들어오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95%를 매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을 겪게 되고요. 또 95%가 되게 되면은 또 착공에 들어갈 때는 1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을 줘서 매도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차상은 굉장히 단순한데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도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강남권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지금 상도동 위쪽은 뭐 아시다시피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되는 곳이라 입지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곳이긴 한데 일단 도정법하고 주택법하고 사업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주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성공 확률이 뭐 한 10%, 1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곳은 많지만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시간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공부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를 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아무튼 조합 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수역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힐스테이트라든가 뭐 또 뭐 SK 청계뷰 뭐 이런 데도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한데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시고 참여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집원과 함께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바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송도 신도시의 한진 해몰 아파트 32평짜리 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한 매입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만기가 다가오길래 요거를 그냥 보유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고 있어서 네.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주는 따로 임대로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거 한 채 보유하고 계시고 말씀 주신 네네. 대로 송도 신도시 한진 해모로 아파트 32평형을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네. 전세 만기가 다가오니까 이걸 매도하고 서울에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가치가 있다면 전세를 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어쨌든 서울 사시는데 어떻게 거기 인천까지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송도까지? 아는 분 지인 소개로 그걸 매수를 하게 됐어요. 언제 사셨는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20년 그럼 5년 전에 매매는 얼마 여기 캠퍼스타운역 바로 앞에 있는 그 해모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럼 얼마 그때 주셨어요? 5억 3천 정도 주고요. 아. 지금 전세는 3억 3천에 있어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갭 투자를 하신 셈이네요. 네네. 그렇고.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가시는지는 아나요? 가격이? 지금 한 6억 8천 정도 간다고 하는데 6억 8천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갭은 좀 있어서 네.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5년 아니면- 동안 2억 갭 투자 하셔가지고 그래도 계산상으로 보면 한 1억 5천, 1억 뭐 재비용 뭐 포함한다 그래도 한 1억 한 8천 정도가 수익이 됐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자해서 뭐 실패한 건 아닌데 아무튼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제 계속 가져갈 거냐 이제 뭐 네. 잘 오르지는 않죠. 서울같이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그쵸. 그리고 송도가 서울은- 송도가 네.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많이 겪었고요. 지금 조금 네네. 거래량이 지금 네. 좀 낮고 있는데 문제는 네네.
나아지고 있는데 그 송도 지역도 뭐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래서 조금 거래량 늘어나는 건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네네. 드리고 자 네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네. 같으면은 좀 매도를 하고 서울 쪽으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서울 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은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지금 재개발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 먼저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여기 해머로 좀 캠퍼스타운역 바로 앞인데 지금 그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이 송도 지역은 인천대 있고요. 그 우리가 GTX가 출발하는 여기겠죠. 이쪽 중심으로 309 쪽이 좀 중심이 되고요. 또 위쪽으로 네네. 109 쪽 이런 쪽들이 좀 시세를 좀 주도하고 간다. 그 지금 회복도 그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좋은데 인천 송도의 가장 큰 문제는 송도 국제도시인데 사실은 국제란 말이 조금 식상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조성을 하다 보니 국제도시란 말이 좀 어렵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유치를 많이 못했다. 다국적 기업을 많이 못하다 보니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그 물량, 그 주택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따라오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론 뭐 지금 뭐 바이오 뭐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교육 여건은 굉장히 우수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외에 어떤 기업의 유치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의 공급량이에요. 지금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됐는데 공급량이 벌써 6만 5천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공급량이 조금 수요 대비 공급량이 너무 포화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제 도시에 대한 어떤 그 조성이 좀 인프라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공급량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 대비 너무 공급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 송도 지역 그 사실은 주거 환경이 너무나 이 좋은 송도 지역인데 송도 지역이 잘 되려 그러면 일단 이 지역에 조금 좀 리치 수요들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수요들이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근에 있는 수요들이 이렇게 좀 와주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송도의 기대감은 GTX 노선이었는데 뭐 올해 뭐 다행히 PF는 3조 PF가 성공이 되긴 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아직 한 6, 7년 7, 8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 자체가 이 송도 흐름이 앞으로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의 어떤 흐름을 좀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서울도요. 지금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도 우리 한강벨트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한강벨트가. 그래서 한강벨트로 인해서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벨트 주변으로 용산이라든가 이 마포라든가 마용성의 성동구라든가 광진구 이런 지역들 또 강동구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로 들어가는 지금 시간들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전에 사실은 송도를 사셨지만 5년 전에 4, 5년 전에 만약에 이 한강변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을 사셨다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구 자양동도 그때 당시 빌라가 지금 한 5억 전후였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5억 전후인데 지금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 자양사구역 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6억, 17억 정도 가는 이 정도 상승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제2의 자양 4동 같은 것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도 있고요, 마포도 있고 또 강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들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이번 기회에 또 전세를 놓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놓는 건 조금 보류하시고 접어두시고 매도하시고 그러면은 약간의 차이까지 합쳐하면 한 3억 한 중반대 되겠네요. 그 정도면 서울 초기 재개발 시장 아직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못 들어와요. 점점 올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갈아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 좀 뭐 네. 어디 구체적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세미나 오시거나 네네. 뭐 아니면 개별적인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전세 만기에 맞춰서 매도하고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 투자 전략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렇게 만나고 해결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재개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정말 시간이 1시간 아깝고 2시간도 아깝고 3시간까지도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언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수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년 시장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나 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제 강의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얘기도 듣는 시간 수요일 날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실 분들도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맞물려서 전세와 월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에는 서민 주거비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상황인지 그 상황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서울 지역은 15 대책 이후로 규제 트리플 규제 이후로 굉장히 매매 시장서부터 전세, 월세 이런 임대차 시장까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로만 시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요즘 나오는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매물이 없고요. 매매 전세 물건이 동반적으로 감소한다. 매매 시장에 지금 매물도 없고 지금 전세 물건도 없습니다. 또 갈 곳이 없으니까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2+2 그러니까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지금 끌어올라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전세가 없다 보니 월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이런 시장들이 서민 주거비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뭐 현재 시장에 대한 뉴스 기사들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죠. 그래서 매매 거래, 전세, 월세, 매물 거래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올 1월 달부터 이렇게 찾아봤을 때 우리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왔지만 지금 9만 건 정도의 어떤 매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6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뭐 거래가 줄으면서 매물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매물도 줄어드는 왜냐 가격이 내릴 것 같지 않으니까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의 거래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빨간 거는 전세고요. 말에는 월세입니다. 전세도 물량이 계속 줄고 있고요. 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도표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 봤을 때 전세에 대한 우리가 수급 지수 서울을 좀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요. 아래쪽 보시겠지만 무려 158, 우리 100이 넘으면은 굉장히 공급이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위험 수위인 150을 넘어서 158까지 지금 왔다. 그래서 물량이 없다 보니 계약갱신을 쓰는 이런 사용하는 추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현재 25년 올해 12월 3일까지 봤을 때는 3만 건이 훨씬 넘어가는 지금 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세 비중입니다. 월세 비중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전세가 지금 물량이 적기 때문에 월세 비중으로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월세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점점점 서민들 그러니까 서민 주거층들의 주거비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급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 어떤 이 정책을 잘못 쓴다 그러면 그게 전가돼서 아래쪽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월세 계약 중에서 월세 미중 추이가 지금 21년도에 43%였는데요. 25년도 62%까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월세 상황이지만 서울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월세 거래 건수로 봤을 때는 올해가 지금 120만 건이 거래되는 굉장히 크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인은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이 두 도표입니다. 이 왼쪽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요 많이 보신 도표고요. 오른쪽은 주택 공급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실정입니다.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뭐 내년 앞으로 3년간 정말 절벽이죠. 없습니다.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그렇다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비아파트,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라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이 어려운 점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비아파트도 보시게 되면 이 빨간, 파란 이런 막대들이 뭐 인허가와 착공, 준공입니다. 모두 세 지점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이후로는 거의 비아파트도 공급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비아파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그에 대체제로도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없다 하니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빌라 시장까지 오피스텔 시장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임대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규제 시장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트리플 규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이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고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계속 늘리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원인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로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 임대 시장이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겁니다. 미리 예견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임대차 시장으로 매매 규제가 어차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전세를 가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그걸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매매가를 또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주거비 폭등은 매매 수요로 또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심권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점점점 하향 매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상승, 도미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정책이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임대차 시장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내년에 훨씬 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그래프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내년 후년 시장 너무나 힘든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상승은 아까 매물 감소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화폐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곁들여진다 그러면 내년 이후의 시장은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는 우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현명하게 여건에 맞는 내 여건이 어느 정도 선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과는 다르게 좀 남들보다는 빠르게 선점 투자 계획을 좀 세워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수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요. 올해도 세미나가 거의 막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이 올해 안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저하고 1대1 토론도 하고요. 또 어떤 상담, 여러분들 고민 상담도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 제가 선별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 저하고 좋은 시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수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920 쓰신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모아타운 추진 지역인 마포구 합정동 일대에 신축 투룸 빌라를 매가 5억 5천에 실투자금 2억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 걸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직은 투자하시기 전에 좀 점검을 받고자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마포라 그러면 뭐 중심은 공덕이거든요. 공덕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 마포란 지역이 이런 망원동까지 해서 상암동까지 이어지는 한강변에 굉장히 큰 한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포 투자는 어느 지역이나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합정동 인근에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신속통합계획 망원 1구역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지역들의 저층 노후 주거지들은 정비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투자해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후 저층 주거지 입지가 좋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개발 압력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진행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좋은 의견이다. 긍정적으로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지번으로 더 좀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열어둘 거고요. 또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투자와 관련돼서 혼자 임장하고 또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조금 더 안전하고 쉬운 길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안내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시간에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게 되면은 이번에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재개발 유망 지역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1대1 상담도 또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해결해 드릴 거니까 시간 내셔서 꼭 오시게 되면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또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역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경기 안 좋은 거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경기 속에서 이 경기가 불확실할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있고 예전에도 그래 했었고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 2026년에는 주택 공급 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비사업 지역에 빌라를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높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좋은 투자 유망한 지역, 빌라 투자로 해서 미래의 비싼 아파트 선점하시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사실 연말에는 좀 반짝반짝 밝게 빛나고 뭔가 좀 마음이 들뜨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지역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 용산 지역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용산의 어느 지역인지 바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용산구 오늘 소개해 드릴 곳,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부촌으로 해서 거듭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1등할 곳 바로 부촌이 될 용산구 청파동 3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입지 여건을 보시면은요, 지금 서울시 이 한강변 위주로 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했죠. 20만 세대 이상을 여기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한강변 위주에 붙어 있는 이 블록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용산구 오늘 소개해드릴 용산구는 이 도심권에 해당이 됩니다. 도심권에 해당되면서도 이 한강에 인접해 있는 것도 좋은데 한강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매우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40 서울 맞춤형 발전 구성을 보더라도 이 권역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이 종로구와 중구가 바로 도심권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예전부터 먹여 살렸던 이런 업무 시설들이 있는 이 전통이 있는 옛 것과 그리고 우리 용산구 국제 업무지가 들어오는 이 현대의 업무지구, 이 첨단 시설들이 들어오는 이 첨단과 이 부분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을 꿈꾸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시 공간에 대한 이 발전 방향을 보면 서울 도심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함께 정비 사업을 연계하고 추진해서 활력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사람들의 또 주거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지역을 확보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믹스해서 활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도시 공간의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 주거 환경면에 있어서는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의미하겠죠. 공공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밑받침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정비 사업 투자한다는 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7광역 중심의 특성 및 육성 방향을 보면 이 용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서울 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의 국제 업무 중심지로 키운다고 했고 용산공원과 연계한 국제 수준의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용산은요.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강이 있고요. 또 한강공원 그리고 용산공원이 있죠.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이 월등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에 대한 이런 입지 가치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굵직한 호재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굵직한 호재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있는데 현재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을 이미 했죠.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릴 청파동 3가의 직주 근접지에 바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하는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배후 주거지로 해서 바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규모 9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이 공원이 바로 청파동 3가의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이 용산 민족공원의 뷰를 누릴 수 있는 이 뷰를 누린다는 것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에 또 높게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죠.
서울역을 바로 이곳이 개발이 되었을 때는 국가 중앙역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역으로 해서 격상시킬 예정이다. 이 부분도 매우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으로 해서 바로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바로 중심에 청파동 3가가 위치하니까 입지가치 탁월한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용을 보면은 지상 공간을 긴 공원으로 조성해서 서울역에서 국제 업무지구를 지나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개발의 밑그림들이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개발들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로 이 지역의 가치 크게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규모 호재에 대한 자료사진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시 철도 지하화 개발 구성에 대해서는 좌측을 보시면 이 붉은 선이 경부선 일대 구간이고 예, 우측으로 해서는 경원선 일대 구간. 바로 이 철도를 지하화해서 지상의 공원, 컴팩트시티 뭐 이런 식의 개발의 밑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역 일대의 이 철도, 이 부분을 지하로 덮는다는 얘기죠. 지상의 공원. 이 사진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서울역 북부 개발에 대해서는 조감도입니다. 코엑스의 4배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성됐을 때 또 크게 그 가치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격상시킬 첫 번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이죠. 예,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44조 원의 경제적 효과, 예, 국제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용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해서 업무시설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용산 민족공원 지금 현재의 사진입니다. 예, 주변을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 굵직한 개발들이 완성됐을 때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 뭐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 가치를 갖췄다는 거 제가 꼭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가치 투자하시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도 또 함께 있습니다. 용산은요 이렇게 많은 개발의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정비사업 지역에 대해서 입지 설명드릴게요. 4호선 숙대 입구역이 있고 1호선 남영역이 있고 6호선 효창공원 앞역이 있는 그 트리플 역세권 중심에 오늘 소개해드릴 숙대 남영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이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역세권 반경 350m 안에 들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입지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노후도가요 78.95%입니다.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의 가시성이 높고 개발이 되고 싶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노후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조감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타워 형식으로 해서 중층 이상으로는 이 공원 조망을 기대할 수 있는. 특히나 이 조합원 수가 490명 정도인데 건립 세대 수가 1272세대. 조합원 대비해서 건립 세대 수가 많아서 조합원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뭔가요? 이것은 여기는 사업지의 주인이 바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로얄동, 로얄층 다 배정받고 나머지들은 일반 분양하니까 이렇게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수의 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의 아파트 선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정비사업 지역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주감도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30평대 아파트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의 시세가 20억대 정도 가져가니까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이 굵직한 호재들이 무르익고 완성되었을 때 또 공원의 뷰를 프리미엄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 30평대 아파트 지금 현재 있다면 40억, 50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전 수익을 30억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우량한 사업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용산이라는 지역적 가치, 이걸 또 프리미엄으로 해서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를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줘서 사업성이 또 높아진다는 거, 추가 분담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여지고 또 노후율이 높죠. 개발의 가시성이 높다.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또한 다양한 개발 호재,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전체적인 이 영산구에 대한 가치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좋은데 초기 시장에 가성비 높은 투자금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4억에서 5억대로 투자 진입 가능합니다. 시세 말씀드리면은요, 원룸 1.5룸 투룸을 해서 분양가 시세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 예상 가격으로 해서 적용했을 때 예상 투자 금액은 4억에서 5억대로 투자 가능합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지금 이 가격대가 10억대로 해서 바로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지금 기조에 있는데 단기 투자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서 내 생애 고급진 비싼 아파트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매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청파동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이용하셔도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오프라인에서 최혜정 대표와 만나서 투자 계획, 내 자산에 맞는 계획들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역시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두 번째 투자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바로 가볼게요. 강동구 고덕동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어떤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대표님? 예, 강동구 고덕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의 부촌 바로 고덕 2-2고요. 곧 대장 아파트가 이곳에서 탄생할 것이니까요. 예, 한번 집중해서 설명 들어보세요. 예, 최근 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예, 서울 국평 아파트 값이 10년 새 9억 2,65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국평 아파트 30평대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9천만 원씩 가격이 올랐는데 이 국평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내 친구는 매년 9천만 원씩 나는 가져갔는데 내 친구는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정말 이 상대적인 빈곤감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 10년이 지났을 때는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아파트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를 미리 선점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9억 2천만 원의 수익을 10년 동안 모았을 때 이러한 상실감 느끼시지 않으시도록 이 고덕 2-2 구역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예, 집중해서 설명 들어보시고요. 예, 그렇다면 강동구 고덕동에 대해서 어떤 개발의 방향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 진구 중에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이 적용됐던 필수 항목 노후동수 60%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요건 적용이 됐었고 이 선택 항목 중에 한 가지 이상이면은 신속통합기획을 후보지로 해서 선정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가지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가 이러한 제도가 또 완화가 돼서 노후동수 75% 이상일 때 선택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됨으로 해서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개발 후보지로 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끔 이제 이 지역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30 서울 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역세권 일대 250m 안에 들면 준주거 상향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도 여기가 낮아야 하고 가격적으로 또 250m 안에 드는 거는 물론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정비사업 진행할 때 평균 공시지가보다 그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또 250m 안에 드는 거 이 사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성이 높게 해주는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모든 장점을 가진 부분을 모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사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여건 말씀드릴게요. 동남권에 해당이 되죠.
강남 3구와 함께 있고 특히나 이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붙어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 정책에 맞물려서 바로 한강변 위주로 해서 아파트 공급 많이 한다고 했죠. 이런 발전 방향성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고덕동 사시는 분들, 주변 분들 아시는 분 다 아세요. 여기 청정 지역이라는 거. 예, 여기 공원들 많이 있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웰빙 환경 가져간다는 거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효과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한강을 내 생활의 주거 안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 상당한 장점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또한 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잘 지금 현재 판이 짜져 있는데 아파트만 지어졌다고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죠? 이렇게 교통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 특히나 9호선 연장 2028년에 완공 목표로 두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보훈병원까지 운행되고 있는 9호선이 샘토공원역 바로 딱 붙어서 고덕 2-2 구역이 있어서 개통 2028년에 됐을 때는 내 아파트가 여기 있다면 이 샘토공원역 9호선을 끼고서 바로 단지 안에 세대수가 모두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거 정말 우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9호선이 개통됐을 때 20분 안에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서 직접 근접거리에 놓인다는 거. 이 부분도 가격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예, 세종포천 고속도로랄지 GTX D노선이 있는데 이러한 광역 교통망이 완성됐을 때는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서 이 지역의 가치 상승 크게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 또 리버그린 웨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덕 2-2 구역이 바로 딱 그 앞에서 9호선 급행 노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9호선을 끼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38,000명의 일자리가 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후 주거지로서 아파트 가격, 어떤 경기 불황에도 딱 받쳐주는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외에도 강동 리버그린 웨이로 해서 재정비되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통합추진위원회가 곧 오픈식을 앞두고 있고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동에서 진구 중에 있고 2010년부터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는 주변 시세도 받쳐주고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통합개발로 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노후율 상당히 좋습니다. 90% 이상의 노후율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노후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는 한 800여 명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대 수는 2,000에서 2,200, 3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바로 고덕 2-2 구역 바로 하단에 5호선을 끼고 딱 붙어있는 고덕 그라시움이 26억에서 27억 원대 가져가니까 여기도 평가받고 추가 분담금 냈을 때 세전 수익 15억에서 20억대에 가져갈 수 있는 우량한 사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시세 분석해 드릴게요. 원룸 5억에서 5억 2천, 투룸 5억 4천에서 6억 2천, 쓰리룸은 6억에서 7억대 형성되어 있고 전세 예상 가격으로 해서 활용하셨을 때 투자금 3억 초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쓰리룸 같은 경우에 아직도 방 3개짜리가 6억에서 7억대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매물들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이요 실제로 입주하셔서 주거하시면서 좀 개발을 좀 지루하시잖아요. 뭐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년 안쪽일 수도 있는데 주거하면서 미래의 아파트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두 가지 혜택 모두 가져가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이 지역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지역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상담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그냥 투자를 해놓을 수도 있고 또 거주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만한 3룸 물건도 있다고 하니까 현장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또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전문가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